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하는 낙서 교실 겸 디자인 첨삭 교실. 오늘은요, 낙서 방송에 쓰인 두 장의 그림 같이 보면서요. 디자인 첨삭에 관한 얘기 좀 같이 해볼까 해요. 같은 소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림이지만 대표름의 정도, 그림체 화풍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변형을 해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작업하면 좋은지 살짝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이제 학원생분들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거 사실 오프라인 학원 수업에서 들어야 되지 않나 싶지만 좋은 정보, 고급 정보 무료로 뿌려드릴 때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두 가지 그림 오늘 컨셉은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히어로 캐릭터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럼 알약을 뿅뿅 쏘는 백신맨 같은 거 어때요?' 하고 네이밍 센스는 살짝 무시하고 그런 컨셉을 한번 가볍게 그려 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두 장의 그림 나란히 봤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등신대 그림에서는 공간감이 좋네.' 하는 부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음흠. 자 우리가 어디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냐면 투시에서 이제 공간감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투시도법의 기본은 앞에 있는 물체는 크고 뒤에 있는 물체는 작게 그려주는 걸 기본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투시에서요. 투시도법에서요. 조금 과장을 시켜 줬어요. 앞에 있는 거는 짱 크고요. 뒤에 있는 거는 엄청 조그맣게. 쪼끔 과장된 크기 변화와 투시를 줌으로 해서 조금 더 과장된 공간감을 느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그림들 '저거는 느낌이 좀 크네.' 하는 어떤 첫인상을 받을 수 있게 한번 그려줘 봤고요. 자 그다음에 화면에서 느껴지는 거요. 구도적인 면 살짝 얘기 좀 해 봅시다. 등신대 비율 같은 경우는요. 아이 레벨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높이요. 아이 레벨이 대충 허리께쯤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SD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 레벨이 사실은 그림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내 눈앞에 인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인형이 있을 때 인형의 허리춤이 내 눈높이쯤에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랑 내가 조금 더 밑에 있고 인형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밑에서 위를 바라봤을 때의 느낌 고 정도 느낌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D 데포름의 경우에는요. 등신 대비율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그릴 공간이 많아요. 이제 오밀조밀하게 뭐 디테일 파고 들어갈 부분도 많고 형태 자체도 길쭉길쭉하니까 형태 안에서 공간감을 내기가 되게 좋아요. 하지만 슈퍼 데포름에는 뭐다? 우리가 임의로 많이 변형을 한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음 좀 대체로 좀 귀여운 느낌 주려고 짤뚱하게 변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짤뚱하게 변화시키다 보니까 팔다리 다 짤뚱하니 짧고요. 뽀짝하고요. 둥글둥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공간감을 주기에는 조금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형태적인 면에서 공간감을 주기보다는 아예 화면의 구도 아이 레벨 높이를 좀 조정을 해서 구도 면에서 공간감을 줄 수 있게 아이 레벨이 화면의 한가운데 있으면은 조금 안정감이 있고요. 아이 레벨이 화면의 하단 혹은 상단에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조금 더 움직임이 느껴지는 좀 더 동적인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면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디자인적인 면에서요. 자 슈퍼 데포르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장해서 변형하는 거죠. 음. 그래서 등신대 비율에서는 뭐 오밀조밀하게 복근이라든지 근육들을 세밀하게 묘사를 해 줬지만 SD 형태에서 저희가 이제 둥글둥글하고 매끈하게 생략을 줄여 버리다 보니까 작은 디테일들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굳이 꾸역꾸역 그려 넣으라면 그려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소위 말하는 불쾌한 골짜기라는 거 있죠. 어떤 그런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약간 뭐랄까 슈르하다고 할까? 이 너무 뭐랄까 슈르하다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약간 초현실적인 약간 그런 느낌을 주면서 불쾌해질 수가 있어서 살짝 생략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두상 같은 경우에 원래 등신 대비율에서는 이제 귀 부분에다가 약간 약병 뚜껑 같은 컨셉의 헤드셋을 좀 끼워줘 봤어요. 헤드셋이라기보다는 그냥 귀마개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그 포인트 소품의 SD에서는 슈퍼 데포름에 조금 의도적으로 과장을 해서요 조금 크게 그려 줬고요. SD에서도 저 병뚜껑 작게 그렸으면 아마 너무 볼거리가 없어서 그림이 심심했을 거예요. 그냥 민둥머리가 됐겠지. 음. 그래서 적당한 디테일의 생략과 적당한 과장, 축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변화를 줘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배경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장의 그림을 그릴 때 배경을 똑같이 통일을 하려다가 일부러 좀 변화를 줘 봤어요. 음. 일부러 좀 변화를 준 것도 있고 등신 대비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형의 좀 정돈된 형태의 사각형을 좀 이용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SD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별 모양의 움직임이 있는 형태를 넣어 줬어요. 왜 그러냐면 등신 대비율 같은 경우는 이미 형태 면에서 운동감과 공간감이 잘 느껴져요. 근데 이미 형태도 움직이고 있는데 배경에다가도 움직임이 있는 별 모양을 넣으면은 당연히 운동감이 더 많이 살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지저분하고 정신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형도형이 화면에서 넓게 차지를 하고 있으면 화면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SD 도형에서는 형태 자체 주인공 형태 자체는 좀 심플하다 보니까 배경에 별 모양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를 깔아 줘서 운동감과 약간의 역도성을 좀 더 살려 주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늘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보는 사람이 어디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그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는 내가 재밌으면 훨씬 더 좋은데 그림 나 혼자 볼 거 아니니까 보는 사람들도 '여기엔 이런 부분도 있네. 저건 저렇게 표현을 했네.' 하고 보는 사람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보는 사람이 '이런 데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도 생각을 하면서 그려 주시면 더욱 재미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낙서 교실이요. 두 장의 그림 작업 과정 연달아 이어 보면서요. 같은 주제 같은 소재일 때 화풍과 비례 변형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변형을 해 줬는지 같이 살펴봤어요. 오늘의 낙서 방송 여러분도 즐겁게 봐 주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또 즐겁고 가벼운 낙서와 또 디자인 첨삭 교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방송 봐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